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월 21일 금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0일 도쿄에서 8,638명, 카나가와 3,344명, 사이타마 2,452명, 치바 1,596명, 오사카 5,933명, 홋카이도 1,437명, 오키나와 1,309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46,19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 카나가와, 후쿠오카, 쿠마모토, 나라에서 각각 1명 등 총 9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누적 확진자 수는 202만 6,560명, 누적 사망자 수는 18,483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18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11만 6,878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 확인된 신규 감염자는 8,638명으로 지난주 목요일에 3,124명보다 5,514명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일주일 감염자 수 평균은 전주 대비 3.6배인 5,386.1명입니다. 한편 이날 확인된 사망자는 없었으며 중증 환자는 1명 감소한 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43만 2,753명, 누적 사망자 수는 3,181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날 도쿄의 신규 감염자는 이틀 연속 사상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도의 모니터링 회의에서는 감염 상황의 경계 수준을 3주 연속 끌어올리며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就業制限を受ける者が多数発生するため、社会活動の停止を余儀なくされる可能性があります。 오사카는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를 정부에 요청하는 기준으로 삼던 병상 이용률인 35%를 넘었습니다. 明日、本部会議を開いて、国に対して、まん延防止重点措置の要請の判断をしたいと思います。 요청은 효고, 교토 이렇게 칸사이 3부현이 함께 요청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에 정부는 8개의 도부현에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를 추가 적용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검토의 대상은 홋카이도, 시즈오카, 교토,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 사가, 오이타 이렇게 8개 도부현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24일 관계강령 회의를 열어 방침을 확인하고 25일 대책본부를 열어 정식 결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날 일본 열도에서는 28개의 도도부현에서 사상 최다의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난 287명이 되었습니다. 시부야의 스크램블 교차로에는 감염의 급증에도 인파는 줄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19일 정부 분과회 오미회장에 인파의 억제가 아닌 인원수의 제한이라는 발언에 대해 당혹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そんな気にしてないって言ったら気にしてないけどちょっとよくわかんないながらにも、専門家の方が言ってること正しいのかなみたいな、ちょっと自分の都合のいいように解釈しちゃうところもありますけど 길에서 만난 시민들은 오미 회장의 발언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いわゆる人流抑制ではなく人数制限というのが一つのキーワードになると思います。今回はオミクロン株の特徴でステイホームとか外出自粛とかなんとかの店を全部閉めるということは必要ないという意味で人数制限といって 메이지 야스다 생명은 텔레워크로의 전환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我々はその業務維持、業務の継続と安全管理というのをどういうふうにバランス取ってやっていくかというふうに考えるべきだと思っていまして、テレワークはテレワークの良さっていうものもまだあると思ってますし、前に全部戻すんではなくて従業に生かしていくかということだと思っています。 여행사는 갈림길의 상태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往復ともにキャンセルでよろしかったでしょうか。返金の金額っていうのはその診断書があるかどうかによって変わってくるっていう流れですね。キャンセル料がかかるのかかからないのかというお問い合わせはお客様から多くいただいております。 오미 회장의 발언과 함께 신경이 쓰이는 것은 바로 코이케 지사의 발언입니다. でまずは不要不急の外出自粛を強くお願いをいたします。また不要不急の都県境を越える移動は自粛をお願いをいたします。 이는 외출 자제는 필요 없다는 오미 회장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들립니다. やはりお客様の立場に立ってみますとそういった情報に左右されてしまったり今行って大丈夫なのかなと思ってしまうお客様も多くいらっしゃると思うので一つに方針をしていただけるとこ
ちらからもお客様へのご案内もしやすいですし、お客様にとってもより旅行をしやすい状況になってくるかなとは思います。 이러한 당혹감의 목소리는 음식점에서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よくわかんないのが4人と6人と8人何が違うのかとか8時と9時と10時の何が違うのかそこら辺の何を基準に決めてるのか全くわからないんで人数減らせれば12時までもやってもいいって意味ですよね会長が言われてるのは。 의문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도쿄에 질문한 결과 メリハリをつけてというお話の文脈の中で、一般的な人流抑制、よりも、よりリスクの高いところに焦点を絞ってという趣旨だったというふうに理解しています。 다만 정부의 기본적 대처 방침에는 감염 상황에 따라 인파와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어 인파의 억제는 불필요하다는 오미 회장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진행해 나갈지 키시다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こうした専門家の意見を伺いながら過度に恐れることなく最新の科学的知見に基づく対応を冷静に進める覚悟です。また一度決めた方針でもより良い方法があるのであるならば躊躇なく改め柔軟に対応を進化させてまいります。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각 당에서는 지금의 대책에 의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このままでは自粛疲れの国民や場当たり的な施策で影響を受ける事業者などの理解、協力を得ることも難しくなります。すべてを見通した上で判断を行え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が、専門家の意見を伺いながら、過度に恐れることなく、最新の知見に基づく対応を冷静に進めてまいります。オミクロン株の特性を踏まえた対応の見直しを早急に検討いただきたい。引き続き科学的知見の集約を急ぎ、実効性のある対応を検討してまいります。病床確保に関する国や知事の権限を強化する感染症法の改正こそ、この国会でやるべきです。なぜ最も大切な法改正を先送りするんでしょうか。現下の危機に対応しつつ、そしてこれまでの対応を客観的に検証し、広く関係者との協力の上で検討するためには、一定の期間が必要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 신중한 자세를 굽히지 않는 키시다 총리는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의 이용에 대해서도 公共交通機関の利用そのものが感染拡大につながったという科学的な証拠はあるんでしょうか。公共交通機関の利用も含め、集団感染が起こりうると承知をしています。こうした観点から、各業界の業種別ガイドラインを遵守していただ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考えます。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 감염 확대와 함께 이송차를 찾을 수 없는 구급 이송 곤란 사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민간 구급 차량을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연초부터 가파르게 의뢰가 늘어나기 시작하며 하루 평균 15건 정도 코로나 환자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처음 찾은 곳은 70대 여성의 자택이었습니다. 친구 5명과의 술자리에서 감염되었다고 보여지는 이 여성은 걸어서 자택에서 나왔습니다. 그대로 걸어서 구급차로 향했으며 힘들어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6파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ご飯の時は、中等症が多かったので、お話しするのもちょっと息苦しいなという方もいらっしゃいましたけど、今の方は軽い方が多いので、普通に会話ができる、お話ができる方がたくさんいらっしゃる。感染者数が本当に日に日に何千人単位で増えてきてますので、おそらくこのままの勢いでいけばもう1週間、2週間すると医療機関や、療養施設がいっぱいになるんではないかな。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환자의 급증이 일반 구급 의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급차가 도착하고 있는 곳은 도쿄 내리마구에 위치한 준텐도 대학병원입니다. 이곳은 지역 응급 의료의 거점이 되고 있어 다른 병원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환자도 받아왔지만 그것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まず救急外来の中が、患者で溢れ、もう入院するためのベッドが我々の病院の中で、足りなくなって、開院以来、こんなことになったことはないんですけれども、初めて昨夜は一時的に救急患者の受け入れ停止という事態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
그 중에는 옮길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이틀 동안 간이 병상에서 입원을 대기하는 환자도 있다고 합니다. 이송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하는 건수는 제5파의 피크였던 지난해 8월을 웃돌며 사상 최다가 되었으며 도쿄에서만 214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래 겨울철에는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등 추위가 원인인 질환이 늘며 1년 중 가장 구급 이송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거기에 코로나 제6파가 찾아온 것입니다. 4000以上のベッドが東京の中で、その一般の患者さんに使えない新型コロナ専用の病棟としてみんなが確保しているために、その全ての病床数の総数ということが減ってる。 그에 반해 코로나 병상에는 여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후생노동성은 20일 코로나 병상에 코로나 이외의 응급 환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통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이자사가 승인 신청을 한 5세에서 11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에 대해 후생노동성 심의회는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基礎疾患がしている方なんかではですね、やはり重症する危険性がありますので、やはりこういったところで、その小児のワクチンが使えるようになるっていうのは非常にメリットがあるんではないかと。 후생노동성의 전문가 심의회는 작년 11월 화이자사가 약사 승인 신청을 한 5세부터 11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백신에 대해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인되었다며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해외 임상시험에서는 90.7%의 유효성을 얻었으며 5세에서 11세까지의 접종 확대는 일본 내에서는 처음입니다. 빠르면 21일경 고토 후생노동상이 특례 승인할 전망입니다. 이 소아용 백신은 성인용에 비해 접종량이 3분의 1로 일본 소아과 학회 등이 취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제언을 정리하였습니다. 정부는 2월에 수입하고 3월 이후 접종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인 것에 대해 아베 전 총리는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였습니다. 니이가타현과 사도시가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도광산에 대해 정부는 추천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사도광산은 한국이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강제노역을 한 곳이라는 이유로 세계문화유산의 등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유네스코에 추천을 해도 등록되지 않을 전망에 따라 관계자는 추천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다음 주 정식으로 결정됩니다. 이에 대해 아베 전 총리는 정부의 자세를 비판하였습니다. 論戦を避ける形でですね、登録を申請しないというのは間違っているんだろうと思います。しっかりと、ファクトベースで反論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とっても大切なんだろうと。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